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아치스 국립공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각 주마다 저마다의 자랑거리를 이미지화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한동안 네바다 자동차 번호판은 그 윗부분이 눈에 덮인 산 모양의 그림이 기본 자동차 번호판이었는데, 그건 네바다라는 이름의 뜻이 눈 덮인 산이기 때문입니다. 네바다주 바로 옆에 있는 유타주에는 커다란 아치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만큼 이 아치가 유타주에서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아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아치는 델리케이트 아치라고 불리는데 바로 아치스 국립공원에 있는 것입니다. 1996년 유타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기존의 디자인은 겨울 스포츠 스키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그랜드 서클 여행을 하면 거의 절정 부분에서 방문하는 곳이 아치스 국립공원이 됩니다. 2000여 개의 아치가 모여있는 이곳은 위대한 자연이 주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치스 국립공원은 1776년 스페인 선교사들이 탐험하던 중에 발견되었고, 19세기 중반에 몰몬 교인들이 이곳을 찾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28년 국가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1971년에 국립공원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됐네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이게 뭐 중요할까요? 현재 국립공원으로 관리되고 있고 이곳에 오면 참 굉장하구나 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곳 지역은 일교차가 매우 큰 전형적인 사막 기후입니다. 6월부터 9월에는 낮 기온이 섭씨 30도가 넘어가고 그늘이 부족해서 땡볕과 더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고 트레일도 하고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델리케이트 아치 가이드들은 CPR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할 정도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날씨를 고려하면 아치스는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봄이나 여름이 끝난 가을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트레일 없이 자동차로만 둘러본다면 반나절 정도 걸리고, 델리케이트 아치 트레일, 랜스케이프 아치 트레일 등 두세 개의 트레일을 함께 한다면 하루 정도 꽉 차게 잡아야 합니다. 이곳 트레일은 그 끝에 기가 막힌 자연물들이 있어 트레일의 보람을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이틀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여유 있는 여행을 해도 좋은 곳입니다. 미국의 국립공원은 경치만 이쁘다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치도 좋아야 하지만 거기에 더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형성 과정이 특이해서 학문적인 가치가 있거나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 많이 있거나 또 개발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거나 이런 이유들이 있어야 국립공원이 되죠. 여기 아치스 공원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형성 과정이 매우 특별해요. 가이드하면서 암석 중에서 약한 부분은 풍화작용으로 사라지고 강한 부분이 남게 되었다라고 대충 설명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엄청나게 오래전에 이곳은 바다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느 특정한 때에 지구에 커다란 지각 변화가 있게 되었죠. 이때 바다의 밑부분이 해발 고도 2000m 이상으로 솟아오르면서 밑바닥이 육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밑바닥은 두꺼운 소금층과 샌드스톤이라고 부르는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더 아래 부분은 석회암 지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역의 특징으로 일교차가 심한 사막 기후였던 것입니다. 하루에 섭씨 20-30도 차이는 기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소금이 녹아 없어져 버리고 사암층이 표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라임스톤은 단단해서 오래 형태를 유지하지만 샌드스톤은 약하기 때문에 극심한 일교차로 인한 풍화작용에 사암층의 형태가 그 샌드스톤의 형태가 변화되어서 마침내 구멍이 나게 됩니다. 이 구멍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점 커지면서 생긴 것이 바로 이 아치입니다. 그러니 그 탄생이 얼마나 특별한가요?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결정체인 것입니다. 이 결정체를 보러 바로 이 아치스 국립공원에 오게 되는 거죠. 아치스로 오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가수스니까 라스베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가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만약 우리 여행이 그랜드 서클을 여행 중이라면 보통 모뉴멘트 밸리를 구경한 후에 블러프를 통해서 모압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만약에 아치스로 바로 간다면 15번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향하다가 70번 고속도로를 만나면 좌꼬탄 후에 크리센트 정션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회전하면 얼마 안 가서 아치스 국립공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약 450마일, 약 720km 정도 되고요. 쉬지 않고 가면 6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밤 12시에 떠나면 화장실 한번 들리고 한 7시, 현지 시간으로는 8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좋고 또 장거리 운전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다 다닐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뭐하러요? 여행은 여유를 찾는 거지 노동이 아니랍니다. 아무튼 만만한 거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리 문제 때문에 많이들 못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치스 국립공원은 보통 4개 구역으로 구분합니다. 일단 공원 입구를 지나면 비지터 센터가 나오고요. 비지터 센터를 지나서 처음 나오는 곳이 코트하우스 타워 지역입니다. 이곳에 있는 파크 애비뉴 트레일은 늘어선 바위들이 마치 뉴욕 파크 애비뉴의 고층 빌딩을 연상시킨다 해서 생긴 이름입니다. 이곳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커다란 바위가 아슬아슬하게 기둥 위에 걸쳐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것을 밸런스드 락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을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더블 아치가 나오는데 여기가 윈도우 섹션 지역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자동차 번호판에 나오는 델리케이트 아치 구역이고요. 아치스 국립공원의 핵심이자 유타주의 상징이죠. 이곳 트레일은 왕복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시면 꼭 이 트레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일을 걷다가 마지막 순간에 암벽의 모퉁이를 돌아서면 보이는 이 아치는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데블스 가든 지역인데요. 랜스케이프 아치가 있는 곳입니다. 도로의 끝에서 시작되는 데블스 가든 트레일은 왕복 약 12km를 4시간 정도에 걸쳐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트레일입니다. 중간에 랜스케이프 아치만 보고 오면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하니까 시간 봐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치스 국립공원은 15개 정도의 트레일을 가지고 있으며 1시간 안으로 다녀올 수 있는 곳이 9개니까 적당하게 트레일을 고르시면 됩니다. 곳곳에 피크닉 에리어가 있고요. 캠프그라운드도 많이 있어서 공원 안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면 하루를 공원 안에서 온전히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원 내부 혹은 공원 주변의 캠프그라운드들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모압에 가서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치스 국립공원과 아주 가까운 곳에 캐년랜드라는 국립공원이 있으니까 가신 김에 두 곳의 국립공원을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 되고 말았네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정말 이곳을 찾아오게 된다면 정말 멋진 그런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까지 공부하신 걸로 하고요. 우리 다니면서 재밌게 먹었던 보았던 그런 장면들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곧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